갑자기 어지러우면 내 머릿속에 무슨 큰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뇌에 문제가 생겼는가? 그게 결국은 중추성 어지럼증이고, 그다음 우리가 보는 거는 귀 쪽에 있는 그건 이제 전정신경계통 쪽은 말초성 어지럼증이고, 그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뇌 기능하고 문제가 돼서 나타날 때는 어지러우면서 뭐 안면이 마비가 된다든가, 안면 감각이 달라진다든가, 혀 움직임이 이상해져서 발음이 이런 식으로 발음이 좀 이상해진다든가, 보행이 너무 이상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너무 불규칙하게 이상하면 소뇌 쪽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이제 뇌기능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증세가 동반되면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죠. 뇌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운 확률은 5% 이하예요. 귀하고 연관된 어지럼증이 대부분이고,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병, 요게 이제 주로 관심 대상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석증이에요. 현운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주변이 돈다고 느껴요. 놀이기구 탄 것처럼. 누워있어도 천장이 빙 돈다, 바닥이 울렁울렁한다, 이런 식으로 뇌에서 신경이 귀 쪽으로 돌아서 몸의 균형을 잡는 신경이 세 가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달팽이관하고 고리관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전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이석기관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보면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일부 부분에 석회가루들이 붙어 있어요. 그걸 고정시키는 필라멘트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떨어져요. 필라멘트가 이제 신경의 이석을 잘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해지면 잘 떨어지고, 노화가 되면 되게 한 30% 내지 40% 필라멘트가 없어져요. 유리 이석, 떨어져 나온 이석이 자세에 따라서 신경 쪽으로 건너가서 자극하게 되면 어지러움, 이석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유리 이석이에요. 근데 유리 이석은 신경이 없는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몰라요. 못 느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일주일 이내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청소세포들이 와서 이걸 다 먹거나 이제 녹이거나 해갖고 다 이제 청소가 됩니다. 근데 청소해서 없어지기 전에 잠을 잘 때 뒤쪽에 있는 후방고리관 쪽으로 이게 넘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넘어오면 잘 때는 모르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신경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신경이 자극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지러움을 느끼죠. 비타민 D 부족 때문에 온다라기보다도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석증에 걸릴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 이 정도로. 이석증을 우리가 이제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봐요. 우선은 회전성 어지러움, 빙 돈다. 두 번째는 자세를 변동할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확 어지러워지는 게 아니라 자세를 변동할 때 어지러워진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자세를 피하면 금방 돌아와요. 그러니까 짧게는 30초, 길어봤자 1분 내에 원상 회복이 돼요. 그리고 특징이 구토증,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도 아플 수가 있고 땀도 많이 흘린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특징을 가졌으면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두위 변환 안진 검사예요. 머리의 위치를 바꾸면서 안구가 어느 쪽으로 진동하느냐, 눈동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어느 쪽에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어지럼증을 약으로 고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약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신경을 자극하지 않도록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돼요. 요 안에 들어가서 신경을 자꾸 자극하는 돌을 원래 있던 위치 쪽으로 보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세포들이 다 포식을 하니까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낸다, 이런 의미에서 이석치환술, 이석정복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석증에서는 제일 중요한 치료고, 자세를 천천히 움직이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자세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한 자세로 계속 오래 누워있으면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습관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자지 말고, 잘 때 너무 머리를 뒤로 하지 말고 높은 베개를 베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나. 벨트 이렇게 허리에 걸고는 몸이 진동되는 운동은 드르륵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유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몸이 많이 떨리면. 스케일링하고 이렇게, 그것도 드릴러 드르륵 할 때 이게 머리가 흔들리면서 진동 때문에 이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과 치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석을 고정시키는 힘이 나이가 들수록 50대, 60대, 70대 점점 약해지니까 자꾸 생길 수 있죠. 비타민 D 같은 것도 복용하고 해서 밸런스가 맞고 이러면 아마 이석증 좀 덜 걸리겠죠. 전정신경염은 바이러스 때문에 신경이 손상이 왔기 때문에 진짜 환자들이 빙빙 돌아요. 아주 막 토하고, 그래서 급성으로 계속 심하게
증상이 있을 때는 그걸 이제 일단 안정시켜야 되니까 안정제 같은 걸 쓰고, 재활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어지럽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시선이 안정이 돼요. 시선 안정성. 그 다음에 체위가 안정이 돼요. 체위 안정성. 그 두 가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훈련을 시켜요. 시선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안구 운동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볼펜이나 이런 걸 이제 가지고 눈앞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좌우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상하 운동 시키고, 움직이는 물체를 안구가 따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으로도 보고 좌우 방향으로도 보고. 심하게 어지러운 사람들은 빨리 하면 어지러워하니까 천천히 하다가 점점 적응이 되면 빨리빨리 하고, 여러 차례. 사람이 볼 때 눈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개도 같이 움직이니까 이 목 근육 운동도 해야 돼요. 위아래도 보고. 이것도 이제 빨리빨리 봐도 되고, 너무 빨리빨리 보면 어지러워하면 천천히. 그 다음에 좌우도 보고. 꼭 상하 좌우 90도로만 할 게 아니라 각도는 뭐 자유롭게 이렇게 목 근육 운동하고 안구 운동을 통해서 시선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재활 운동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의 균형 잡는 신경이, 한쪽에 신경염이 왔으면 한쪽은 그 기능이 떨어져 있고 한쪽은 정상이면 이게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균형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몸의 균형을 지금 잘못 잡고 있다는 신호를 머리 쪽으로 자꾸 보내줘야지만 뇌가 이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 쪽은 가는 회로를 조금 죽이고, 회로가 모자란 쪽은 회로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뇌에서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두 개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게 되면, 좌우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회전을 안 느껴요. 목의 균형 감각이 어느 정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지 그걸 자꾸 알기 위해서 발끝으로 자꾸 서 있게 한다든가 외발로 서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몸의 균형을 자꾸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중추신경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자극을 줍니다. 메니에르 병 같은 경우에는 난청이 같이 있거든요. 난청 중에서도 저음 난청이 와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면서 어지럽다가 어지럼이 괜찮아지면 귀도 또 잘 들리게 되고 귀가 멍하고 이런 게 없어지고 올 때 같이 오고, 이렇게 되면 메니에르 병이구나. 근데 메니에르 병은 안진으로 검사하기보다는 병력을 물어보고 청력검사상으로 특징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